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백화점들이 정기 세일을 이틀이나 더 늘렸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내수보다는 중국 관광객들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애호박 한 개에 3,7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서민 밥상이 태풍을 맞았습니다. 추석 물가, 과일과 채소, 생선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과일값은 비싼 데다 질도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족들도 이제 프리워크아웃이 적용됩니다. 만기 연장으로 단기 연체자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옷 시장에도 떴다방이 떴습니다. 쌓이는 재고 때문에 눈물의 땡처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비웃듯 대기업들의 퇴직연금 계열사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10대 재벌그룹이 올해 들어서 5개월 동안 계열 금융회사에 몰아준 퇴직연금 규모가 7,900억 원이나 됐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기요금을 판단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적정한 수준이지만 고민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먼저 파이낸셜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애호박 하나에 3,700원 정도 할 정도로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가 그야말로 태풍을 맞은 수준입니다. 폭염과 태풍 그리고 일조량 부족까지 계속 겹치면서 호박, 오이, 서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값이 급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추값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주부들이 참 시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애호박 가격이 8kg 상품 기준으로 벌써 32,600원으로 하루 전인 34,400원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식탁 물가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매일경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석 물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생선값이 모두 오르고 있지만은 그렇게 질은 또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비싸기만 하고 질은 별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채소랑 생선도 마찬가지고 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주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뭄과 태풍이 반복되면서 농산물 값이 계속 늘어나서 주부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농협의 하나로 클럽 양재점 같은 경우 과일과 나물 등 추석 차례상에 자주 오르는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7만 2,34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해 비슷한 기간보다 0.07% 올랐고 재작년과 비교하면 7.2%나 물가가 올랐습니다. 추석에 상 한번 차리기 위해서 한 20만 원 가까이 돈을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앞으로는 하우스 푸어족들에게도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만기 연장 등으로 단기 연체자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도 경매 신청을 3개월 정도 유예해주는 경매 유예 제도도 앞으로 은행권에서 제2은행권으로 확대돼서 적용이 됩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리워크아웃 제도 같은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상환대출의 만기를 조정해주는 수준으로 일단 채무자들에게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겨레 신문도 보겠습니다. 일면 의류업계, 옷 시장에도 떴다방이라고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쌓이는 재고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눈물의 땡처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약간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옷 시장에서 재고 증가율이 무려 30%가 넘을 정도로 계속 쌓이고 있는 실태라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고를 헐값 처분하는 임시 매장에 극도로 성행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한 구마다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그런 가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판매 업계에서는 이렇게 떴다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이 점차 교란되고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기화된 불황 때문에 국내 의류 제조, 유통 생태계가 동맥경화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떴다방과 같은 기형적인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업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퇴직연금 제도 대기업 계열사들에게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하다라는 내용으로 일명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비웃듯이 주요 10대 재벌그룹들이 퇴직연금을 자신의 계열사들에게 몰아주고 있는 행태가 여전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주요 10대 재벌그룹들이 올해 5개월 동안 자신의 계열 금융회사인 그런 금융사에 몰아준 퇴직연금 규모가 돈으로 환산하니까 무려 7,900억 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잡혔습니다. 재벌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법률 개선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이만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금융계열사에 퇴직연금을 가장 많이 몰아준 상위 10대 기업 집단이 올해 1월부터 5월 금융회사에 맡긴 규모를 보니까 그 금액이 7,873억 원으로 달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은 롯데그룹이 가장 많았는데 롯데손해보험의 지난 5월까지 전체 퇴직연금의 95%인 4,118억 원을 롯데손해보험에 맡겼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룹 계열사인 HMC 투자증권의 전체 91%인 3조 390억 원을 맡겨서 대기업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일보입니다. 홍석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약간 언급했지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 산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기요금 인상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전기요금이 지금은 적정한 수준이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기 관련 운영 시스템과 그리고 관리 체계, 관련 기업 운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일단 이런 점들을 판단해 본 결과 전기 요금이 생산 원가의 90% 수준인 것은 일단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전기 요금 적정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은 올해 안에 당분간은 추가적인 전기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